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급락이 나왔던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시장은 관망 기조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측에서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경계감이 여전한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하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문제입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10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화당의 승리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다 공화당의 의석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레드 수입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달러가 더 강세 탄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18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17만 원대까지 내려온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삼성전자 어제 52주 신저가 경신하면서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5만 1,000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 간밤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인 것도 결국에는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AMD가 전 세계 인력 가운데서 4%를 해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00명 가까이를 해고한다라고 밝혔는데 1,000명을 해고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AMD가 할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쪽의 불황에 대한 이 우려감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는 커플링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마 쪽이 좀 잘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잘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조선, 방산, 전력기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테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와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을 현재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학업종이 대표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운수창고업,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유의미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드 AI에서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힘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AI 쪽, 반도체 쪽이 강세였다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쪽이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는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하드웨어 AI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쪽이 함께 움직여주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비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밑에 있는 차트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간밤에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차트는요. 소프트웨어 AI ETF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좀 갭이 이렇게 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쪽 AI는 떨어지지만은 소프트웨어 AI 쪽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마켓워치 층에서는 포모가 이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이동했다라면서 소프트웨어 AI주는 단기적인 조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극명한 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봐야 할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네이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주가 오늘 4%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등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이버 물론 숫자만 봤을 때는 부진합니다. 다만 성장세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네이버의 목표가를 22만 원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인터넷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고와 이커머스 모두에서 성장률 한 자릿수의 하락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 성장률이 2년 반 만에 두 자릿수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확실히 좀 드러났고요. 전체 광고 시장
시장 자체의 성장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이버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AI 접목으로 앞으로 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AI를 적용해서 초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네이버의 목표인데 만약에 이 목표를 잘 이루어낸다면은 네이버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대장주로 좀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치 플랫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쪽이 워낙 안 좋긴 합니다만은 네이버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적도 어쨌든 간에 2025년과 2026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대, 2026년도에는 13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이버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관세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미국 증시의 트렌드와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쪽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JYP엔터가 대표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 떨어지고 있지만은 SM도 함께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 강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기관 수급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최근 15거래일 동안 2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흐름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먼저 Q의 증가입니다. TVN의 수목 라인업이 재개가 되고 일본과 미국의 제작 현재 편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피해 상승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텐트폴 7편 그리고 글로벌 OTT양 선판매 8편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품 판매 대수가 현재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혜 하락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전체 비용이 조금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유였는데 제작 비용을 통제하고 있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요. DS투자증권 측에서 업종 최선호주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 현재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